네, 안녕하세요. 비영리법인 5분 강의를 진행하는 임희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비영리법인 증여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증여세 과세 대상을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요. 열거되지 아니한 소득세에 대해서 법인세가 아닌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라고 했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게 되면은 법인세가 과세되는데요. 열거되지 않은 수익사업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익법인이 아닌, 공익법인은 이런 문제에서 좀 자유롭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증여받는 재산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라고 해서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회원들로부터 받는 회비가 과연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 우리가 사단법인을 설립했다고 했을 때 회원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때 회원들로부터 받는 회비는 대가 관계가 없고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근데 이때 회원들로부터 받는 회비, 이게 과연 증여세가 과세가 돼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고유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받는 회비는 출연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곧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특별 회비가 있습니다. 돈이 모자랐을 때 회원들이 조금씩 더 내거나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특별 회비는 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무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비영리 법인을 영위하다 보면은 기부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부금에 대해서 그럼 증여세가 과세가 돼야 될까요? 맞습니다. 사실은 기부금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기부금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가 될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 그것은 바로 지정기부금 단체로 승인을 받으면 이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요. 지정받은 비영리법인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바로 사단이나 재단법인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서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을 받으면은 증여세 문제가, 기부금에 대해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요,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면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요거를 바로 이제 그럼 설립하자마자 기부금도 받고 뭐 특별회비도 있을 수 있고 사실상 처음에 출연 재산이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증여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실무적으로는 설립한 지 2, 3개월 이내에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더라라는 점을 알아두시고요. 되도록 빨리 비영리 지정기부금 단체로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하는 절차를 여기 적어놨는데요. 이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실제로 저희 거래처에서 이 단체 지정을 받으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 중인데요. 잘 되질 않아요. 이게 빨리 돼야지 지금 기부금도 많이 받고 그리고 또 증여세 문제도 없을 텐데 관련 주무관청 확인하는 데만, 관련 부서 찾는 데만 아주 한참이 걸립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를 확인하고 뭐 정관의 기재사항을 추가하고 홈페이지를 개설을 해야 되는데요. 이 홈페이지가 블로그 같은 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홈페이지를 잘 안 본다고 요즘엔 해서 블로그로 운영을 하다가 이 규정 때문에 이제 부랴부랴 홈페이지로 바꾼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홈페이지로 개설을 해야 되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뭐 향후 5년간 예산 보고서 이런 게 나와 있죠. 그래서 사업 계획서나 예산 보고서를 작성하려는 기간이 너무 길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걸 준비하려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리더라. 그래서 매 분기 마지막 달 10일까지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꼭 지정기부금 단체 등록 절차를 살펴보시고 진행하셔가지고 지정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